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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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싶다. 굳이 말하고 싶다 군말 울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울산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는 뚜벅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시로입니다. 이제 하세요. 비정규직 오느라고 고생하셨죠. 이제 제 마음대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별명을 바꾼 땜빵맨 박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술을 얼마나 드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헬스케 갖고 오셨어요? 네, 술은 2박 3일 동안 그냥 때만 때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주는 거 그냥 먹다 보니까 네. 반쪽이 돼 갖고 오셨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녹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네. 정말 그 일정을 막 억지로 조정해 가지고 오셨죠. 억지로 조정은 아니고요. 네.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타고 네, 오늘 이렇게 잘렸군요. 네. 그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땜빵맨이 먼 곳에 그 여행을 가서 못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바로 를 네. 섭외를 했더니 혹시나 땜빵도 못 하게 될까봐 땜빵맨도 오늘 오셨는데 비행기 타고 날아오셨군요. 네, 비정규직의 비애죠. 네. 오늘 그 바로 섭외를 저희가 바로 해서 이제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근데 저도 가명을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가명이면 좋아요. 네. 뭐 이때 1회 반짝 출연이기 때문에 그냥 무명 씨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 세대 사실 무명 씨라는 표현보다는 무명 씨라는 말이 정말 너무 직업을 드러내는 고전적인데요. 한글 문서로 치면 노네임 이런 건데. 네. 저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상당히 고전적인 발언. 네, 맞아요. 이 직업하고 관계 있습니다.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무명 씨께서? 예, 저는 한국 현대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울산에서 나고 자라서 20살 이후부터는 서울에서 살다가 올해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울산에 정기적으로 올 수 있게 돼서 다시 울산의 정치를 느끼고 있는. 그럼 1년밖에 안 계셨네요. 21살로 보이시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게 네. 안 보이는 방송이라고 너무. 저랑은 대접이 더 확실히 다르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몇 년도에 울산을 떠나셔서 서울로 가신 거예요? 제가 2000년에 간 셈이죠. 21세기를. 아니, 선생님 죄송한데 저한테는 그런 거 안 묻는데 하루 출연하시는 분한테 너무 자세한 걸 마음이 가는 거 어떡해요? 네. 제 마음을 저한테 알 수도 사신방송. 없고. 네. 21세기를 서울에서 보내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울산에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뭐 또는 왔다 갔다 하긴 했을 텐데. 그렇죠. 그 뭐 관심이 크다고 하면 또 클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뭐 명절 때 내려오게 되면 집 근처 잠깐 보고 그렇죠. 아니면 친구들 잠깐 보는 네. 정도니까 그 뭐랄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창 시절 다녔을 때 울산 기억하는 울산이 제가 주로 기억하는 울산이 되겠고 참 제가 군복무를 공익근무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울산지방법원에서 했거든요. 그때 울산에 있었네요. 또 네. 2년 정도. 네. 집 앞에서 근데 다녔군요. 우리 울산 말을 전혀 안 쓰시는데요. 예, 뭐 서울에 지내다 보니까 대학교 방송반 출신이래요. 발음 교정을 하셨구나. 네, 제가 밖에서 비법을 피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다음부터는 저도 서울 마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미 서울 사람이신 것 같은. 아이고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저희가 항상 울산 이야기 녹음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비웃음과 비난을 네. 많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무명 씨 때문에 더욱더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네. 어떤 또 비난을 듣게 될지 참 네, 걱정스러운 잘못하면 마음입니다. 제가 이 엉뚱한 시인에게 화살을 돌릴 수 있으니까 저를 너무 그렇게 막 안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도 저희가 시로 말한다. 네. 이제 오늘은 울산에 관한 시라기보다는 울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울산의 특히 시인들은 사랑하시는 네. 그죠? 그런 시인의 시를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 제가 그 무명 씨한테 목소리도 좋고 하시니까 이 시를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늘 녹음 모시기 전에 읽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우리 이 시도 읽어보고 그동안에 저희가 했던 방송도 들어보셨거든요. 예.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리 시를 좀 연습해봐야 되지 않냐 읽는 거를 그랬더니
기존에 하시던 분도 자연스럽게 하시던데 편안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니 근데 일단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네, 막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할 첫 번째 시인은 이상열 시인의 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를 우리 무명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제목부터 천천히 소개해 주십시오. 예. 낙화암 이상열. 이토록 생생한 절명도 있었구나. 콘크리트 석축이 요새처럼 높은 집. 철조망 위 감시 카메라를 감싸 돌아떨구는 능소화의 유장한 죽음. 폐장의 비장한 죽음이 동백이라면 한설인 여인의 곡절 많은 죽음이리라. 한 차례 바람이 일자 낙화한다. 팔랑팔랑 빙그르르 선회 비행이다. 선홍의 꽃잎에 치자색 꽃술을 달고 낙화한다. 생생한 주검의 궤적을 따라가면 아득한 그리움이 명예라는 꽃말로 허망하게 달려있다. 대문 앞 절대 주차 금지가 붉게 난필된 콘크리트 돌덩이 아래 맨홀 밑으로 물은 흐른다. 뭐 좋네요. 그냥 다음 시로 바로 넘어갈까요? 부끄럽습니다. 계속 듣고 싶은. 네. 아이, 시가 누가 읽는가에 따라 많이 다르네요. 많이 저는 뭐잘 다르네요. 몰랐는데. 그보다는 저보다는 연습을 많이 해오셨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아닌 척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땜빵맨께서 이 능소화와 동백이 들어있는 이 낙화암이라는 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아까 주장하셨는데. 아니 뭐 하실 말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네. 우리 동네 지나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능소화라는 것이 네. 뭐 그 아까 설명하시는데 네. 능소화에서 어사화. 네. 예. 어사화 왜 어사화인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 조숙 스님 생각보다 모르시는 게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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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벅초님은 아시나요? 아, 모릅니다. 아 알 수가 모르죠. 없죠. 아, 이거 예. 절대 짠 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냥 네, 알아서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아, 네. 제가 느끼는데. 능사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줄기가 밑으로 쭉 내려는데 꽃이 그 줄기를 따라 꽃이 피는 게 아니고 꽃은 머리를 빳빳하게 피고 위를 보고 펴 있어. 네. 이렇게 네, 떨어지다 네. 거꾸로 이렇게 피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리 이제 탄압이나 뭔가 있더라도 임금한테 꼿꼿하게 네가 절개를 시키고 바른 말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줬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능소화의 그게 어원이 있다. 제가 그래서 이 꽃말이 명예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인 거죠. 네, 그렇죠. 비록 꽃 줄기는 떨구어지고 휘어져 있지만 네, 꽃 자체는 이제 위를 위를 향해서 항상 있으니까 꼿꼿하게 그게 서 명예인가 있습니다. 보죠. 네, 맞는데 이라면. 네, 그렇죠. 얻어 터지더라도 이제 고개를 빳빳하게 하라. 뭐 그런 이게 장원급제 하면 머리에 이렇게 꽂아주는 꽃이라 네. 그래서 어사화라고 네. 하죠. 네. 네. 거기서 동백꽃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모르는데요. 모르시죠? 네, 네. 오늘 제가 돋보입니다. 네. 혹시 무명 씨 아세요? 아이 저도 아 그럼 알면 안 되죠. 그렇죠. 모르는데요. 신고를 그렇습니까? 네. 이 동백이라는 꽃은 아주 화려하고 또 겨울에 눈 속에서 핍니다. 아주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죠. 네. 동백이. 근데 이 동백꽃을 보셨습니다. 아주 화려한데 딱 폈다가 언제 동백꽃은 떨어지겠습니까? 질 때. 떨어지는 게 질 때지 않습니까? 네. 질 때 떨어지죠. 시적인 표현이죠,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신 네. 그냥 네. 하신 거예요. 그 동백은 가장 화려할 때 뚝. 목이 똑 떨어집니다. 네. 그 선비들이 자기가 가장 화려할 때, 가장 정점에 올랐을 때, 권력 정점에 올랐을 때 어느 순간 딱 떨어져 가는 거죠. 과거에 사화나 이럴 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래서 선비들이 가장 싫어했던 꽃이 동백이고 능수화는 가장 영예롭게 생각했던 게 능수화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도 무명 아마 씨님은 어떻게 상당히 생각하세요? 근거는 있을 이 겁니다. 근거 믿거나 말거나 해석에 대해서. 나름의 일만의 설득력이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꽃 잘 몰라가지고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들으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네. 저의 비정규직 라이벌이거든요. 그런 거 라이벌 구도를 이렇게 형성하셔야 되는데. 이 네, 시인이 네. 저기 그 동양화를 그리시고 그러시군요. 그리고 시를 쓰시고 이러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 그 네. 색감이
색감과 모양이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나서요. 그러니까 동백꽃하고 능서의 그 선홍색 지자색 꽃술 뭐 이런 색감 네. 시각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런 것 때문이군요. 꽃이 떨어지는 모양, 뭐 어디에 피어 있는지 이런 게 눈에 보이듯이 보이죠 지금. 지금 여기는 동백은 그냥 안 보이는 거고 능소화가 떨어지는 걸 보고 네. 근데 동백은 없지만 그 대문 앞 절대 주차 금지가 붉게 네. 지금 그 맨홀 위에 쓰여 있는 그거죠. 그리고 이게 낙화암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밑에 마지막 줄이 한 줄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은 흐른다. 네, 그렇죠. 아, 이제 네. 저는 이제 꽃이 떨어지는 그 비장함이나 그 허망함에 비해서 이제 물은 흐르니까 그래도 또 그렇죠. 세상은 돌아간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저는 적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좀 저는 이 물은 흐른다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는데 낙화암의 그 백마강인가? 네네. 그렇게 아름다운 강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맨홀 밑에 물에 이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흐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능소화랑 우리 가장 명예로운 꽃인데 이제 그 네. 부분이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네.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시인 그 조숙 선생님은 시인과 시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이나 본인의 생각 자신의 처지가 시에 상당히 반영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잘 아시나요 이분은? 제가 늘 사심으로 시를 고르거든요. 잘 아는 분입니다. 제가 매우 아끼는. 네. 저는 완전 처음 들어본 분이어서 네. 네, 어떤 분인지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울산 작가회의의 회원이시고요. 네, 그림과 시를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예.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울산 생각하는 게 뭐 학창시절도 그렇고 이제 타지에서 늘 볼 때 울산이 굉장히 공업 도시고 이런 네.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문인들이 거점을 잡아서 문예 활동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결합이라고 생각을 네. 해서인지 그래서 좀 궁금했었어요. 울산에 시인이 한 300명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치과의 사람 몇 명? 450명?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저는 동백이라고 하면 최근에 그 4.3의 상징이 동백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선비의 절개 이런 거보다는 이제 4.3이라고 하는 4.3 사건이라는 게 정말 그냥 그곳에 살았다는 이유로 그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명예나 사실 자체도 사실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기도 하고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죠. 갇혀있다가. 동백 그 모든 네. 꽃들은 정말 자신이 화려함을 보내고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쁨이나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제 받고 그러고 서서히 져야 되는데 이 동백이라는 것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뚝 떨어져 버린. 그래서 되게 아마 어떤 동백이 비극적인 네. 그런 그렇죠. 네. 아주 그렇지만 비장미가 그렇죠. 느껴지고 시기도 눈이 아주 일찍 3월달에 보통. 근데 요즘은 동백이 진달래가 필 때 막 피고 그러던데 제가 무수산에 가보니까 동백, 진달래, 벚꽃 계량종이지 않을까요? 그거는 오늘 네. 신입이 대답해 줄 거예요. 올해는 특히 꽃들이 동시에 막 피지 않았어요. 원래 동백을 그래서 되게 그 뭐죠 비극적인 꽃으로 많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 하죠? 이렇게 옛날에 사형을 망나니가 네네. 그걸 그 무슨 처형이라 하죠? 참수라 그래야 예, 되죠. 예, 참수형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피를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가장 화려할 때 뚝뚝 머리가 잘리는 듯한 느낌의 꽃. 일단 우리 두 번째 시도 이상열 시인 시기 때문에 네. 두 번째 시까지 소개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도 음영 씨한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복과 복개 사이 나 아주 어릴 적 적골 감자밭 매던 아버지 부지불식간 배를 움켜잡고 밭둑을 굴렀네. 대굴대굴 굴렀네. 고통스런 절규가 생생하게 귓가에 울리네. 아버지 쓸데없이 쓸개에 돌을 넣고 아프게 배를 한자나 열었다네. 그 후로 계복과 복개를 반복했다네. 아버지 배에는 여적 지울 수 없는 상흔이 있네. 어머니 시겁한 가슴에도 흉터가 있네. 나 다니는 길 위에
복개천 개복 절대 반대라는 알쏭달쏭한 구호가 살벌하게 걸려있네. 개발이 복개했던 흉물을 또 다른 개발이 개복하는 이 어처구니. 덥든 열든 열든 덥든 알 바는 아니지만 개복과 복개 사이 누군가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네. 담낭을 짓이기는 아픔이 있네. 네. 박수. 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시를 미리 보내주셔서 읽고 이 복개천 개복 절대 반대가 어딜까 하고 찾아보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네. 여천천 그 복개천 네. 복개가 돼 있었잖아요. 그걸 개복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굉장히 논란 있고 그 상인들이 주변 상인들이 그 주차장이 없어지면 복개천 위가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없어지면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사가 끝이 나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무거천이 네. 태화강하고 만나는 합류 지점이죠. 그 지점이 지금은 이제 개복이 되어서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울산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고 여천천과 관련된 그 에피소드를 아버지의 개복 수술과 연결을 시키셨어요. 남자 시인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많이 등장하고 어머니가 많이 등장. 네. 남자 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시인들은 부모에 대해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주로 어머니한테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주로 아버지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네, 그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루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남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글로 남겨서 마치 돌에 새기듯이 이야기를 남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가족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나마 자기가 그 가시화되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뒷이야기나 감정까지 잘 알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는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그리 전문 의학용어로 이제 담섭증이라고 그렇게 어려운 네. 용어가 있었군요. 저만 네. 쓸 수 있는 네. 용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뭐 단순히 여천천을 이제 열고 닫고 이런 과정들이 단순히 그 뭐 열었다 닫았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가 또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열었다 닫았다 이러면서 또 도시라는 것은 단순히 그 외형적인 도시가 아니라 인간들이 사는 그 사람들의 욕망들이 닫혔다 열렸다 그리고 욕망들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까? 근데 저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지금 사대강 같은 경우에도 뭐 보를 다시 헐어내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했니 안 했니 그런 논란도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계고가도로를 네. 만들었다가 거기도 네. 다 헐어내고 네. 이제 청계천을 지금 네. 인공적으로 개복을 했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뭐 지금도 그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너무 인공적이어서 사실 그게 흐르는 물은 다 수돗물. 발전시켜가지고 수돗물을 그냥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보이게 하려고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막 청소도 주기적으로 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데 물론 그거에 따른 또 혜택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복개와 개복이라고 하는 게 개발 논리로 계속 시대별로 반복되는 게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게 좀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나. 그 시대 정신이 복개를 지향하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하면 막 덮었다가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시대 정신이 바뀌면 그걸 다시 헐어내고 헐었다가 복개하고 개복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은 좀 불가피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 여기 복개천 개복 절대 반대라는 문구 아까 전에 네. 여천천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이게 찾아봤어요 제가. 네. 울산에 있긴 하지만 명칭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니까 보니까 공업탑 근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뭐 걸어 다녔던 길이기도 했었고 거기가 개복된 지 그러니까 저는 차로 다녀봐서 아버지 차도 타고 다녀서 알긴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왜 개복됐을까를 예전에 생각해 봤더니
그 앞에 이제 공업탑부터 쭉 시작하는 대공원이 있잖아요. 네. 그 근거리라서 거기를 개복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태적인 이미지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동구에서 나고 처음에는 자랐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옥동 와서 자랐는데 아마 남목하고 일산 그쪽에 이렇게 복개해 놓은 곳은 아직 개복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남목에는 아직 그렇구나. 복개가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저장을 요즘 쓰고 유행하는 식 표현으로 생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네. 지역에 따라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옥동 근거리는 그런 식으로 생태적인 발전을 한 번 더 해내지만 동구는 또 그런 식의 아직 시간이 더 예. 있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느낌을 좀 왜냐하면 주기도 생태적 하는. 발전이라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디한 거죠. 그러니까 트렌디한 공간에 이제 그런 네. 것들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지금 남구에 이게 집중돼 있다는 게 무거천도 그렇게 해서 지금 정비를 네. 했죠. 전천은 덮었던 걸 다시 개복을 했죠.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 생태적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약간 모순적인 조어잖아요. 그리고 이게 발전이라고 하는 건 약간 경제주의적인 관점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특별히 넣어가지고 마치 그 청계천 복구하듯이 돈이 또 들어가죠. 여기는 일종의 토목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그 울산에 이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개복된 과정들이 네. 태화강 살리기 그 박명호 네. 시장 그 당시에 그 말했던 일환으로. 그 당시에 아. 이제 태화강만 살리려면 지천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저기 무거동, 네. 무거천, 무거천, 그리고, 여천천, 여천천 뭐 이런 것 동천. 이런 네. 것들이 다시 이제 동천강. 걷어지는구나. 걷어졌는데 문제는 걷어지는 과정이 이제 또 다시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또 개발되는 방식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역사성들이나 이게 역사는 단순히 저는 뭐 민중의 역사니 과거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이 아래서부터 이렇게 바꾸는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위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울산의 이 복개 개복의 과정들도 그런 역사성들을 이해하면 좀 쉬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게 듭니다. 이 시는 저는 아버지 이야기로 했기 때문에 울산의 도시를 아버지의 육체적인 몸처럼 네. 느끼는 시인의 감각 때문에 맞다. 정말 우리가 살고 밟고 막 함부로 하지만 정말 이건 살아있는 자연인데 라고 마음이 살짝 아팠다 이렇게 뭐 개발의 논리 미안합니다. 갑자기 제가 끼어드니까 아름다운 시가 갑자기 체인지 울산으로 아니 바뀐 어쩌면 것 같아서 그 이상열 시인도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살이 있었는데 얘가 피와 살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서 분해되는 순간에 그치 시멘트지.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새 아까 보니까 정원박람회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울산에서 태화강이 굉장히 보기 드물게 시민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공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네. 대숲도 그렇고 태화들도 그렇고.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회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돈과 손길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붙여져서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그 시대의 네. 트렌드나 아니면 그 인간들이 욕망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 정말 자연이 원하는 방식, 자연 그대로의 방식을 인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죄송합니다. 체인지 울산으로 계속 갔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원래 폐허라든지 장소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두면 폐허가 되거든요. 네. 어떤 장소 심지어는 우리가 독립주택, 단독주택 싫어하는 이유가 계속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화들이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고 태화의 심리 대밭이 좋은 이유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손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간벌하죠. 계속 관리를 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는 그 정도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는 그래서 거예요. 손을 네. 이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 관리를 하고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관리.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관리죠. 보이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 손을 너무 댄 티가 나는 그래서 가면 더 이상 예전에 그런 정취를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너무나 많은 인공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그 텔레비전에 자막 나오듯이
그 태화들의 자막이 막 쓰여져 있어요. 너 참 예쁘. 너는 참 예쁘다. 이런 거에 써 있어요. 꽃 앞에 기절하겠어요. 그런 것도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손을 많이 대니까 걱정. 그런데 아까 뭐 계획 중인 어떤 배 띄우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는 뭐 있는데 무슨 위에 매달려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이런 막 걱정돼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 손을 안 댄 것 같은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어찌 될지 이상열 모르겠어요. 시인의 아버님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버님을 좀 뵈러 갈까요? 네. 근데 저는 갑자기 저도 이게 대세를 수능해서 말씀드리면 네. 담석증 때문에 아프면 이렇게 갑자기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대굴대굴 하시나요? 네, 담석증 이제 우리 신체 내부에 네. 네, 통증은 우리가 흔히 먹는 진통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아프신 거예요? 네, 갑자기 돌이 아프죠.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돌이 있다가 모든 통증은 우리 이거 왜 이러나? 얘기해 주세요. 지금 궁금하네요. 네, 통증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통증이 자체가 증상이지 네, 그렇죠. 병이 아니거든요. 어떤 병이 오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이러면 신호죠. 너 아프다. 치료해라. 쉬어라. 놀아라. 밥 먹어라. 이런 신호죠. 통증은.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면 사람이 이제 그 이상의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가는 거죠. 요즘 근데 담석증은 되게 흔한 질환 아닌가요? 요로결석 이런 거. 네. 담낭의 생기는 담낭, 네. 담석증, 요로결석. 그것도 요로 생기면 요로결석. 돌이 생기는 거예요. 돌이 많이 생기는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셔라. 뭐 이런 게. 네, 그 의학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제 물에 씻겨 가듯이 나오면 돌이 돌이 이제 흘러 나오니까 실제로 하면 조그마한 거니까 뭐 1mm, 2mm. 네. 혹시 아버님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으세요? 네, 저희 아버님도 땜빵 담석증 있으셔서 수술하셨는데 기억이 아니 나네요. 이분은 시 읽을 때 멋있으신데 웃을 때 되게 재밌게 한 번만 더 웃어주세요. 아버님 담석증 얘기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얘기치 못해 잘 관리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그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 한 편을 더 네. 읽어보면 어떨까? 이 시는 여성 정성희 시인이 쓰신 시니까 네. 수시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신방송 저 네. 아주 친하고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출세했네. 막 결혼하여 연분홍 한복 곱게 차려입고 시댁 선상을 찾아 조상님을 차례로 뵙던 날 우와 이런 골짜기에 사람이 살았다니 당신 참 출세했네 했던 말이 늦은 밤 피자 한 판 시켜놓고 당신 참 출세했네 해수탕에 몸폭 담그고 온 날도 당신 참 출세했네 출세했네 출세했네와 함께한 세월 함께 산 세월 어느덧 20년 송년회 마치고 얼굴 가득히 연분홍 진달래꽃 피우고 들어와서는 분회장 맡아 고생했다고 받은 감사패 보이며 멋쩍게 쓱 내미는 한마디 나 참 출세했네. 이것은 언제 대충 지금 기준으로 한 50대까지 이해할 수 있는 감수성일까요? 우리 무명 씨는 이런 감수성을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예, 뭐 전혀 이해를. 저로서는 도통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예. 감수성. 분회장 이렇게 하면 기분이 으쓱한 세대 아닙니까? 분회장. 예. 저는 그냥 이제 머리로만 읽었을 때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 되게 뭐랄까 친근한 어투로 잘 써주셨다는 느낌 그냥 처음에 받았고 왜 계속 남편이 출세했다라고 이렇게 지명하는 호명하는 인상이 전반부였다고 한다면 스스로 출세했다라고 호명하는 데서 좀 스스로를 북돋는 그런 게 좀 더 유의미한 뭔가 남성에 의한 칭찬이랄까요? 그래서 여성 스스로가 이제 주는 칭찬 뭐 이런 것을 의미를 좀 담은 것 아닐까 정도로 머리로 이해해봤는데 예. 그 이상으로는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무명 씨는 30대 중반? 네. 네, 중반이신데 결코 아주 젊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감성은 제 느낌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거꾸로 이해하셨네요. 예, 그죠? 예, 아 지금, 그런 거군요. 예. 네. 당신 참 출세했네는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에요.
시댁 선산에 갔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맨 끝에는 남편이 스스로 이제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을 분회장을 굉장히 맡아서. 엉망으로 읽었군요. 이건 첫 번째 연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는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첫 번째 연에서 탁 쓴 이 분위기가 네. 사실 저는 그 저의 어떤 문화적인 세대적인 감수성으로는 이해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매우 뭐랄까 순응하고 싶지 않은 삐딱하게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그런 감수성이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결혼을 해서 시댁에 가서 조상님, 자기 조상님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떤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서 네. 이분 지금 그 무명 씨께서는 반대로 읽긴 했지만 여기 보면은 이 삶 속에는 아내는 없잖아요. 화자인 없어요. 아내는 오로지 남편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그 남편의 삶의 줄기를 따라 옆에서 격려하거나 북돋우거나 하는 존재로 쭉 그냥 없는 거지. 목소리로만 있고 그런 종류의 어떤 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로서는 좀 불편한 거죠. 네. 읽으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참 애틋하게 참 바라보는 분 있지 않는가. 본인이 애틋하게 이제 보는 거 맞아요. 20년 동안 살아왔고 뭐 저 촌에서 선산 이렇게 꼴짝이 촌에서 이렇게 울산에서 뭘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분회장 조그만한 거 한 것도 이제 그래도 이 술 마시고 와서 약간 뭔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다가도 자랑하기는 뭔가 좀 부끄러운 뭐 이런 것 이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신랑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이런 부분이 감성이 좀 녹아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평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출세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은 그야말로 60, 70년대, 80년대 개발주의를 독려해왔던 삶의 동력 같은 거잖아요. 이 출세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시적 삶, 이 보면 피자 먹고 해수탕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도시에 살고. 근데 지금 이미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 한국은 그런 것이 20대, 30대에게는 그런 삶이 더 이상 출세가 아니거든요. 무명 씨께서는 출세했네 이런 말을 농담으로 들어본 적이 없죠. 그 세대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렇죠. 저희는 더 이상 이런 말을 쓰진 않죠. 예. 야, 이 시가 진짜 재밌는 시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예 시를 이해 못할 정도로 문화적인 거리가 그렇죠. 있고 일단은 있고 실제로 남성분이 볼 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광경으로 아름다운 보이는 거죠. 거. 아름다운 아름답게 광경이죠. 느껴지고 이게 젠더적으로 네, 약간 어떤 여성의 그런 걸 입장에서 보면 읽으면. 진짜 여자가 부수적인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녹아들어서 생활에서 나오는구나라는 충격이 되게 진실함과 진정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 그 충격이 여성의 있는 거예요. 태도가. 우리 특히 이게 여성들한테 출세했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출세했네는 말을 남성들이 50대 남성들이 흔히 쓰는 용어들 너 촌에서 출세했네. 이게 뭐 정말 출세한 사람은 출세했네 하지 않죠. 이게 이 지역 뉘앙스예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보니까 네. 저희 70대 어머니도 어떤 그런 약간 현대적이거나 세련된 장소에 가면 내 참 출세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건데 이런 것도 먹어보고. 네, 그게 이 지역의 뉘앙스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남성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자기가 그런 저쪽에서는 출세했네를 이런 용어로 쓰지도 않아요. 그런 말을 쓰지 않겠죠 지금. 네, 쓰지 않죠. 네. 그러면 선생님 관련 무명 씨는 무명 씨가 어떻게 출세했네 비슷한 거 뭐 있어요? 그 친구들이 너 서울 가더니 서울말 쓰잖아요. 표준어를 쓰고 이런 거.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나? 어때요? 재수없어하죠. 그걸 누가 그렇잖아요. 경상도 남성이 가지고 있는 경상도 남성들은 잘 자각하지 못하는 그렇죠. 서울에 가면 보이는 어떤 뭐랄까 완연한 가부장성 같은 네. 느낌, 강한 남성성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지원한 듯한 느낌 때문에 좀 재수없다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하는 말투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말투를 안 느껴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친구들이랑 뭐 고향 친구들이랑 학교 친구들이랑 만나면 그냥 사투리 쓰거든요. 네, 네. 사투리 써요. 그냥 네. 바이링구얼이라고 2개 국어를 씁니다. 양층 언어라는 용어를 해서 얘기하죠.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2개 국어를 쓰세요. 예. 문득 저는 이 정성희 시인의 시를 보면서 야, 이 감수성 정말
그 어떤 시대 이분이 세대들은 다 여성인 아는 거는 건데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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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자가 막 이렇게 한번 꼬았는데 두 시댁에 번 가시잖아요. 또 꼬았을까봐. 여성이에요. 네, 여성 맞죠. 굉장히 순연하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신 네. 것 같은데 실은. 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이분이 그러신 분인가요? 그런 분이에요. 네. 이 그대로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 남편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는 네, 그래서 이거 그런 이 분이죠. 시를 저는 일단 이거 도대체 이번 시는 울산이랑 상관없는 시들인데 뭐 이렇게 봤는데 여기 해수탕 네. 울산에서 맞아. 해수탕을 아니 이 감성 자체가 네. 굉장히 울산다운. 뭐 그러니까 그거는- 경상도 산 사람들은 뭐 선생님 울산에 경상도 하면 울산이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경상도 두루두루 살았는데 경상도는 다 이런 정서가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네. 네. 제가 오늘 마음 상당히 편하세요? 네, 그렇게 확산시켜가지고 아니, 오늘 약간 물 타면 상당히- 좋으세요? 네, 상당히 힘받습니다 오늘. 지난 그 주말에 네. 친구분들을 만나서 우리 군마를 소개하고 이제 안내했더니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뜨기 어렵다. 네. 싸워라. 시비를 걸어라. 이렇게 뭔가 코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서울 가서 제가 어제 몇 번 네. 비정규 출연하고 이런 맛이 있어 이제 나도 이제 서울에 상당히 동화됐을까 이랬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오시더니 아이고 사투리 구수하게 쓰시네 경상도에서 왔나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투적으로 녹음하는 거는 좋고 우리 수시로님이 화력을 한번 발휘하실 기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출연해주신 우명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이제 무거동 쪽에서 차를 같이 타고 여기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까지 왔는데요. 그 집에만 다 왔다 가나 봐요. 울산에 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울산이 다르고 자기가 그리고 아마 그거는 또 청년 어린 시절에 울산을 보신 거고 성인으로서는 울산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반대죠. 우리는 다 어른이 되어서 한참 나이가 들어서 울산에 왔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고 반면에 여기는 어린 시절에 울산에 살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뭐 울산 출신인 거지 울산을 활동 무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울산이라는 곳에 대한 생각이나 감각이나 이미지가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 최근 어쨌든 한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울산에 오셨잖아요. 네.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뭐 요새는 올 때마다 계속 느끼지만 울산이 생각보다 공기가 훨씬 좋아졌다 뭐 그런 느낌 좀 받고 제가 있었을 때는 공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맞아요. 예. 네. 저 또래의 친구들은 울산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 거의 호흡기 질환 다 있거든요. 네, 2000년도까지 정말 심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도 그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공기도 생각보다 좀 좋은 것 같고 뭐 그리고 뭐랄까 좀 뭐랄까 서울에서 제가 뭐 만나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랄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많이 하고 뭐 대안적인 운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하는 친구들도 곁에 많이 있고 하는데 그런 데 비해서 울산은 좀 뭐랄까 규격화된 느낌이랄까요? 출근하는 사람, 뭐 누군가를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학교 가서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도시의 느낌이죠. 근데 그런 게 뭐 저한테는 또 나고 자란 곳이어서 또 되게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화강 지나오면서 봤더니 또 그새 또 많이 바뀐 것들이 있어서 요새 울산은 어떤가 하는 그 궁금증을 또 오늘 갖고 여기를 또 오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러게 언젠가 이제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기회가 닿으면 울산 출신들, 울산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 지금 현재는 울산에 안 계시더라도 그런 분들도 우리 군말에 네. 모시면 재밌는 좀 더 여러 관점에서의 울산을 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깥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압력을 주시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저희 내일 군말 부처님 오신 날 예. 휴일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네, 네. 진검다리 휴일에 녹음하는 이 자세.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고만 네. 오늘 굳이 말하고 싶다 군말 울산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